저녁 식탁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 때문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날 바로 뒤집혔는데요. 그 봉투는 조용했지만 독했고 열어보는 순간부터 모두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종례가 먼저 봉투를 덮으려고 했는데요. 박영라가 손을 뻗어 내용을 읽어내려갔고 정순이 이름이 신고인으로 적혀있는 대목에서 공기가 뻑뻑해졌습니다. 친양자 결정서. 누군가의 출생을 새로 적어놓은 서류였고 집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동시에 타인의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카페를 닫고도 한참을 불을 끄지 못했는데요. 스님없는 카운터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두고 문장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꼭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크게 열지도 않았고 괜히 컵을 하나 집더니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선배 저 서류 봤죠? 봤어. 근데 의호야, 너 혼자서 다 껴안지 마. 저는요,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이게 실수인지 누군가 일부러 만든 건지요. 확인하려면 먼저 살아야지. 숨부터 쉬고. 이지혁은 반말로 눌러주듯 말했고 지은호는 그 말투만으로도 잠깐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 서류를 접어가게 맨 아래 서랍에 넣었는데요. 손끝이 떨려서 서랍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그때 카운터 뒤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박성재였습니다. 지은호 씨, 오늘 밤 갤러리 쪽에서 얘기 좀 하지. 명단 말이야. 병단이요? 이건 전화로 못해. 직접 와. 명단. 요즘 도는 그 리스트. 예술계와 재계를 묶어 흔든다는 소문, 소류에. 박성재는 늘 무심한 척말을 던졌는데요. 정작 중요한 건 꼭 밤에 불렀고 그 시간에만 진심 같은 표정을 썼습니다. 갤러리 사무실로 가보니 이수빈과 이상철이 먼저 앉아 있었는데요. 지수빈은 태블릿을 돌리며 후원 내역이 꼬여 있어요라고 했고 이상철은 돈의 출처가 같은데 계좌만 여러 개라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에는 협찬, 기부, 대여라는 이름으로 흩어진 숫자들이 겹쳐지고 있었고 그중 몇 줄의 익숙한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김장수, 박진석, 신수연. 모두 한 번씩은 지나가듯 들었지만 이렇게 한 화면에 붙여놓으니 동네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얼굴들이 어느 순간부터 안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정순이. 친양자 서류와 같은 서명체였습니다. 이거 일부러 맞춘 그림 맞지요? 이수빈이 속삭였고요. 박성재는 손가락으로 마지막 줄을 톡 치더니 정순이는 오래전부터 소류의 외과가인에 있었어. 가족 서류까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라고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럼 제 건도요? 라고 물었고요. 박성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내 것만일까? 그 순간 머리가 뜨거워졌는데요. 지은호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 생각했는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모르는 척 살아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이미 문장을 고쳐놨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자마자 김다정이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시키지도 않고 어제 그 얘기 들었지 라고 시작했는데요. 김다정은 소문에 약하지만 비밀엔 강한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실제로 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경고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은호 씨, 지금 제일 조심해야 하는 건요. 감정으로 뛰는 거예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따지는 순간엔 꼭 옆에서 돈이 움직이거든요. 저는요, 사람부터 믿고 싶어요. 담을 입을 거면요, 먼저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지키는 걸 확인하세요. 보통은 돈이거나 자존심이거나 사랑이거든요. 김다정이 나간 뒤 이지혁이 다시 들었습니다. 전날보다 더 단단한 얼굴이었고 날카로운 말은 꺼내지 않았는데요. 대신 공사 현장 그림을 꺼내 보이며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마감 일정 당겨졌어. 내가 맡은 카페 확장도. 내가 여기 붙잡혀 있으면 일정 다 틀어져. 선배, 전 괜찮아요. 밤을 새워서라도 깐 가고 말고 사람부터 세워. 내 옆에 붙을 사람 지금 정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이지가 말한 사람부터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 먼저 박영라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영라는 한동안 그림이 멈춰 있었는데 멈춘 이유가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본인도 분간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고성이의 휴대폰 화면에서 위치 추적 앱이 깜빡이는 걸 보고 숨이 막혔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라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호 씨, 난요. 그 사람들이 무슨 명단을 돌리는지 관심 없어요. 내 이름이 거기에 있든 없든요. 나한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해요. 그래서 같이 갈게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요. 당신이 혼자서 다 감당하겠다는 말 다시는 하지 않기. 그 말이 도움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첫 번째 심리적 절벽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했는지 그제야 알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대신 늘 괜찮아요로 버텼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 버팀목이 사실은 벽이었다는 것도요. 그날 저녁 소류회 쪽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지를 확인할 수 없는 번호였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가족. 박성재가 한 말과 같은 문장이었는데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지호는 그 문장을 이지혁에게 보여줬습니다. 은호야, 겁나냐? 겁나죠. 그래도요, 멈출 생각은 없어요. 좋아. 그럼 겁난다고 말하는 것부터 계속해.
무서운 줄 아는 놈이 제일 오래 버틴다. 이지혁은 그 말과 함께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장수와 박진석은 실제로 돈을 움직이는 손이었다고 했고 신수연은 언론 창구였다고 했습니다. 표현적으로는 모두 좋은 일을 위해 모이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덜했습니다. 회의가 아닌 마음의 중간 결산 같은 곳이었는데요. 받아 쓴 사람과 받아 적힌 사람이 다른 곳에서 만났다는 흔적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다음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수빈이 자료 일부를 외부 변호사에게 넘겼고 이상철이 일정 몇 개를 가짜로 올렸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움직이는지 보려는 미끼였는데요. 문자 두 통이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튀어나오면서 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정순이에게 갔고 다른 하나는 고성이의 포착된 화면에서 켜졌습니다. 둘 사이에 연결이 있다는 신호였고 박영란은 이를 보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요, 왜 또 여기에 있죠? 경라씨, 아직 결론 내리지 말아요. 연결선만 확인했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도요, 이건 선이 아니라 족쇄 같은데요. 그날 밤 두 번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첫 봉투보다 더 얇았는데요. 얇은 만큼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지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친양자와는 다른 단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후견. 아주 오래전 누군가의 서명으로 시작된 보호가 지금에 와서는 통제에 다른 이름이 되어 있었고 명단의 외곽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길목마다 같은 필체가 지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봉투를 들고 이지혁을 찾았습니다. 선배, 이건요, 저 혼자서 못 풀겠어요. 드디어 그 소리 하네. 좋아. 그럼 팀으로 하자. 팀은 이미 있었는데요. 박성재의 촉, 이수빈의 손, 이상철의 계산, 김다정의 감각, 박영라의 용기, 그리고 조용히 실물을 꿰는 지강호가 뒤에서 일정과 사람을 묶었습니다. 지강호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지만 일정을 맞추는 데는 야수였고 누가 어디서 넘어질지 먼저 적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공개 검수였습니다. 카페 확장 공사 마감 점검을 겸해 작은 전시를 여는 걸로 루트를 만들었는데요. 표면상으로는 동네 잔치였고 실은 돈의 흐름과 사람의 동선을 한 번에 보려는 자리였습니다. 김장수는 마지막에 와서 좋은 자리라며 봉투를 놓고 갔고 박진석은 축하를 말하며 계좌이체를 보여줬습니다. 신수연은 카메라를 들고 와서 기사를 써도 되냐고 묻었는데요. 이수빈이 밝게 웃으며 물론이죠. 대신 근거를 같이 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근거라는 단어에 신수연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고 그 빈틈을 이상철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가족 식탁이었습니다. 종례는 어른들끼리 정리하자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박영란은 자리에 앉기 전 엄마 고성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요. 저를 걱정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로 저를 걱정해주세요. 고성이는 미간을 좁히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고요. 정순이는 물 한 모금을 삼키고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봉투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요, 제 이야기고요. 그건요,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요, 같은 손끝에서 시작됐더라고요. 방 안에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침묵은 오래된 방의 곰팡이처럼 벽을 탔습니다. 결국 조옥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새겨들어. 가족은 종이로 묶는 게 아니야. 맞아요, 할머니. 박영라가 대답했는데요. 그래서요, 종이를 안 든 사람부터 멈추려는 거예요.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메시지였습니다. 명단을 건드리면 가족부터 무너진다. 같은 번호에서 같은 문장이 한 번 더 왔고 이번에는 한 줄이 더 붙어 있었는데요. 오늘 밤 당신 쪽 사람 하나가 우리 편. 태안을 갈라보려는 메시지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그늘이 지는 걸 느끼면서도 누가 배신자일지 짐작하는 표정은 아무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반대로 쓰자. 우리가 서로를 검증하자. 선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지은호가 물었고요. 해야지. 서로가 서로의 증거가 돼야 남이 끼어들 틈이 없다. 검증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각자 마지막으로 지킨 것 하나를 고백한 것이었는데요. 돈을 지킨 사람, 약속을 지킨 사람, 사랑을 지킨 사람. 김다정은 저는요, 남의 비밀을 팔지 않았다고 했고 이수빈은 자료를 복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항철은 숫자를 바꾸지 않았다고 했고 박성재는 거래를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란은 잠깐 숨을 고르고 엄마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모두가 자신이 어디까지 흔들렸는지 인정한 뒤에야 방 안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의외로 조용했는데요. 카페에 새로 걸린 조명이 따뜻했고 손님 몇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구석 자리에서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지은호는 커피를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요, 종이가 아니라 사람. 이지혁이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은호야, 다음은 뭔지 알지? 네, 선배. 다음은요, 우리가 정한 순서대로요. 수료회 바깥부터요. 좋아.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내가 제일 잘한 말 기억해. 겁난다고요? 그래. 겁난다고 말하고도 한 걸음 더 갔다. 그게 진짜 용기다. 문 밖에서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맴돌았고 유리문의 그림자가 잠깐 스쳤습니다. 택배 상자가 조용히 오는데요.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첫 문장은 짧았고 이번엔 지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한남의 그 집. 정호. 봉투 맨 끝에는 아직은 사인이 휘갈겨져 있었는데요. 그 사인은 우리가 이날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기지환. 여기서 멈춥니다. 내일 정호의 문이 열리면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지 조금은 더 선명해질 텐데요. 단 하나만 확실합니다. 더 이상 종이가 가족을 정하지는 못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증거로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 그 시작이 오늘 이 작은 카페에서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다음엔 소류의 바깥원을 한 칸 더 줄이겠습니다.